네, 조합포터 김철, 우리 시즌 테마 전무만 작가님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같이 선유도 공원에서 틸팅 촬영 했었었죠. 제가 비디오 헤드 사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카메라 장착하셔가지고 조치하실 수 있게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볼 헤드로도 볼 헤드의 메인 노브 다이얼을 푸신 다음에 손으로 붙잡고 움직여주는 방법, 그리고 미러리스이든 DSLR이든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흔드는 거는 이게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구도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시면서 하셔야 되니까 라이브 뷰, 미러리스는 그대로 뒤쪽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도 바로 전자식 뷰파인더하고 모니터하고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DSLR은 라이브 뷰 모드로 전환 스위치를 누르신 다음에 라이브 뷰 모드에서 뒤쪽에 있는 모니터를 이제 보고 하시는 거죠. 자, 기본적인 촬영 세팅은 이랬었죠. 7.1 감도 100 이 정도쯤 됐었습니다. 저희가 촬영했던 시간대가 대략 한 4시 전후 그 사이 정도쯤이 되죠. 맑은 대낮에 외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시간을 확보를 하려면 긴 시간을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가 유지가 돼야만 손으로 들고 상하로 수직으로 이렇게 틸팅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 한 장씩 촥촥 짧게 찍는 것보다는 셔터 스피드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노출 억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죠.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아주 정오처럼 쨍한 날씨가 아니라 약간 이제 오후로 넘어오는 그런 시간대가 되면 대략 ND8 정도, 8 또는 16 그 사이에서 적합하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해드렸을 때는 같이 ND8짜리로 그렇게 활용을 하셨고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ND 필터라고 하더라도 감도를 컨트롤하시면 되니까 8분의 1초, 나중에 이제 움직이는 속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출발하실 때는 일단 8분의 1초로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실 거예요. 조금 더 느려져도 되고 조금 더 빨라도 되는데 조금 더 빠르면 카메라를 움직이는 속도도 더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8분의 1이 딱 적합하세요. 8분의 1이 툭 하고 이렇게 쓱 움직일 때 가장 적합한 셔터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리개 값은 보시는 것처럼 F 5.6에서 7.1 구간이 가장 쾌적한, 가장 해상력이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세팅하시고 낮 같은 경우에는 감도 100 하시면 ND8 요 조합에 딱 맞으셨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흔드실 때 셔터를 일단 삐릭 하고 반 셔터를 잡으신 다음에 꽉 누르지 마시고 위로 올리든 아래로 내리든 밑에서 위로 긁어 올리시든 위에서 아래로 긁어 내리시든 방향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앞쪽에 뭔가 주제와 부제를 분리를 하실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긁어 내리시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그러면 가운데 먼저 도착될 위치에다가 삐릭 잡으시고 카메라를 들어 올리신 다음에 셔터를 누르고 내리시는 게 아니라 내리면서 내리시는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서 셔터를 눌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셔터를 누르고 내리시면 이미 패닝이 끝나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앞에 출발 지점이 이렇게 꼬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손으로 하지만 그래도 반듯한 이런 흐름의 라인을 만나시려면 삐릭 잡으시고 다시 올렸다가 잡고 내리시면서 하고 셔터를 누르시는 방법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헤드가 있다면 좀 더 이제 편리하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조정하시면 되고 항상 꼭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는 거, 그것만 조금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정보는 이제 한번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예요. 8분의 1초. 보다 짧은 거는 안 되고요. 짧은 거는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황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 8분의 1초에서
4분의 1초 정도 사이 정도. 더 느려지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움직이시다가 그 정도 셔터 스피드의 범위를 계속 움직이시면 어디엔가 손으로 움직일 때는 분명히 꼬입니다. 대신 1초다라고 했을 때 비디오 헤드처럼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쫙 움직일 때는 철컥하면서 쓱 천천히 끌고 내려가셔도 되겠죠. 이럴 때는 비디오 헤드를 쓰실 때는 셔터 스피드를 더 늦춰서 1초도 좋고 2초도 좋고 작가님들이 상황에 맞게끔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초 정도로 두시고 내리다가 비디오 헤드로 내리다가 다시 올렸다 내렸다 이런 이제 동작도 하시게 되면 또 분위기가 다른 사진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디오 헤드 없이 일반 헤드로 할 때는 8분의 1초. 이렇게 해서 촬영 세팅은 어렵지 않게 딱 마무리 되신 겁니다. 자, 현장에서 촬영했던 사진들을 가지고 포토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틸팅을 사용해서 촬영하신 사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는 사진으로 틸팅 효과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진 보시는 거 제가 미리 조치되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네. 자, 이 사진과 이 사진.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포토샵으로 건드려 주는 거 하고 아니면 직접 카메라에 비디오 헤드나 직접 틸팅으로 움직이면서 원판 자체를 아예 현장에서 만드는 이런 차이들이 조금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지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그 상태이고요. 이거는 포토샵에서 조치한 게 아니라 직접 틸팅을 해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틸팅을 바로 하셨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카메라를 붙잡고 내리다가 셔터를 내리면서 누르고 철컥하면서 도착되는 지점의 속도를 조금 떨어뜨리게 되면 조금 더 익숙해지시게 되면 이런 방법도 훈련이 되시면 좀 편안하게 통제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냥 포토샵에서 밀면 그냥 길쭉하게 날아가는 반면에 수동으로 손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도착되는 쪽의 속도를 늦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끝에 부분에 알맹이처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별개적처럼 이렇게 혜성 꼬리처럼 쭉 내려와서 밑에는 정지되어 있는 몽우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포토샵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하고 현장에서 촬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만든 거는 한 장의 사진으로 금방 쉽게 만들 수 있지만 현장에서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 자연적인 미도 있고요. 또 포토샵에서 할 수 없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작가님들이 이 속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포토샵으로 하시는 것도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원초적인 파일 자체를 만드시는 것도 조금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을 우리가 광각적으로 한 35mm가 넘어가면 표준 영역으로 오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지가 않는데요. 24mm나 35mm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흔드시다가 아무래도 이게 렌즈의 구면 수차라든가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좌우가 이렇게 오그려지는 스플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왜곡이 생깁니다.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망원으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35mm 영역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현장에서 한 방에 따로 왜곡 보정을 하지 않은 상태 하실 거면 35mm 이상 영역으로 표준 영역 또는 망원 영역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광각으로 촬영하신 틸팅을 요거를 또 조치하는 방법도 있죠. 자, 카메라 로우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살짝 좌우가 이렇게 왜곡이 된 상태예요. 이쪽에 보시면 광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광학이라고 해서 광학에 보시면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곡 부분을
안쪽으로 작가님들이 보시는 상태에서 왼쪽 방향으로 끌어올려 내려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의 스풀 디스토션을 정상적인 각도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네. 전후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왼쪽이 처음에 촬영한 원 상태이고 오른쪽은 지금 바로 광학 부분의 왜곡으로 반듯하게 잡아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만약에 이런 왜곡 자체가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작가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대로 두시는 거고 반듯하게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광학의 왜곡을 쓰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항상 사진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각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예술적인 방향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각도를 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움직이면서 핸드 블러, 이 틸팅 블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조금 이 상태에서 이미 선명하게 원 상태의 나무 모양새를 다시 찾을 수는 없지만 텍스처라든가 더 날카롭게 라인들을 사이사이를 좀 찢어주실 거면 텍스처, 명료도, 활기 여기는 디헤이즈 기능까지 올려주시게 되면 사이사이의 몽환적인 느낌이 약간 좀 소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디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오히려 뿌옇게 몽환적인 느낌을 두실 거면 반대로 디헤이즈는 더 내리시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것도 정답은 아니니까요. 각 작가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디헤이즈는 그냥 원점으로 그냥 돌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활기 부분은 어차피 회화적인 요소의 느낌을 갖는 거니까 좀 강렬하게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채도를 너무 많이 올리시면 너무 과도하게 비현실적이거나 물론 틸팅 자체가 정지된 상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이런 그 회화적 그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인위적인 조작이 좀 많이 가미돼도 괜찮지만 너무 억지스럽지 않도록 채도는 좀 조심해서 올리시는 거 필요하세요. 색조 더 녹색이 띄울 수 있게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더 강조될 수 있게 저는 색 온도를 이렇게 좀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색이 지금 사진 자체가 녹색 계열하고 노란색하고 뭐 그 정도만 전체적인 주조적인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색 보정 부분에서 이렇게 미드톤 그 다음에 섀도우톤, 하이라이터톤,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은 쓰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상태로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밑에 저희 현장에서 촬영했을 때 그 데크 앞쪽에 트렌치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 망이 있었죠. 그 트렌치 부분에 올라온 이 회색 부분이 만약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방해가 된다 싶은다면 선형 그라디언트로 아래쪽을 이렇게 긁으셔가지고 밑에 부분만 이렇게 노출을 낮춰서 그 부분을 시야에서 조금 없애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서 갖고 와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정도만 손을 대셔도 더 이상 문제 블러 효과는 이미 현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건드리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네, 우리가 촬영했을 때 자, 현장 촬영 사진, 건드리지 않는 현장 촬영 사진을 한번 잠깐 보죠. 네.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만 살짝 밀린 듯한 이런 약간의 밀림, 세게 밀림 이거는 8분의 1초를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작가님들이 얼마나 속도로 이제 많이 주시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정지 컷으로 하는 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아래쪽 부분을 얼마만큼 데크 부분하고 트렌치 부분을 살리게 되면 그 라인들이 또 예쁘게 또 날카롭게 칼처럼 나오죠. 그래서 아래쪽 부분을 살리실 거면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항상 틸팅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거는 구도하고도 조금 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다 미리 상상하시고 가면 더 좋죠. 네. 자, 정지되어 있는 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사진으로요. 간단하죠. 뭐 이거는 필터
바로 흐림 효과에서 바로 동작 흐림 효과를 각도를 90도로 주시는 겁니다. 세로로 세워줘야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바로 거리 단계 부분을 얼마큼 밀어주시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직 부분이 틸팅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현장에서 했을 때는 지금 속도에 따라서 이 끝에가 바로 몽우리가 지는 혜성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쭉 내릴 때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다가 조금 속도를 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몽우리가 생기게 돼요. 그런 느낌은 또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셨을 때만 또 얻을 수 있는 효과이기도 하죠. 네,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도 카메라 로우에서 아까 조치했던 정도의 색감 정도만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텍스처 명료도 조금 더 세게 많이 올려 보겠습니다. 활기 이렇게 노출이 좀 무거운 것 같으니까 살짝만 올려 보겠습니다. 색조하고 온도도 이 정도쯤만 갖고 오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 한 장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찍고 움직이지 않은 사진이니까 스플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이런 왜곡이 없으니까 광학에서 별도로 건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사진은 현장에서 직접 틸팅을 한 사진이고, 이 사진은 정지되어 있는 사진을 강제로 틸팅 스타일로 경로, 즉 뭐냐면 필터 흐림 효과에서 동작 흐림 효과로 90도를 주셔야 된다는 것만 수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개념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포토샵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것들이 더 풍부한 감성을 또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외부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작나무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 겨울철 되면 한번 날 잡아서 모시고 한번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흐림 효과, 바로 동작 흐림 효과 90도. 간단하죠? 밀리는 정도는 작가님들이 얼마만큼 하실 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노출 조금 올리고 활기만 올려서 회화적인 요소의 느낌을 더 강렬하게 이 정도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갖고 와볼까요? 제가 각도가 이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실 때 포토샵에서 하시는 방법, 필터, 흐림 효과 갤러리, 바로 경로 흐림 효과. 아까 우리 흐림 효과에서는 동작 흐림 효과였고요. 이번에는 각도가 따로따로 지정이 될 때는 경로 흐림 효과를 주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로 흐림 효과를 주시면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앞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건 델리트 키를 일단 지우시고요. 여기에 있는 요 핀을 전부 다 나무 하나하나마다 다 방향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따로따로 하나씩 다 지정해 주시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방향이 바뀐 것 또한 다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소실점 방향 같은 일정한 한 개의 점을 향해서 가실 필요는 없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다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속도 부분으로 얼마만큼 더 밀리게 할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뾰족각 같은 요거를 올리시면 더 날카롭게 바늘처럼 만들어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조치되어 있는 값으로 렌더링된 결과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신 이제 한번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전체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레이어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바로 고급 개체로 변환을 한번 미리 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필터, 흐림 효과에서 바로 경로 흐림 효과를 주시고 첫 번째 건 델리트 키로 지우신 다음에 하나씩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상태에서 속도를 이만큼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엔터, 네, 엔터 누르셔가지고 결과를 렌더링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거보다 조금 더 속도감이라든가 다른 걸 좀 조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옆에 고급 객체로 만들 때는 그 바로 흐림 효과 갤러리는 조치값이 다시 여기 있어요. 거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그 전 단계에 조치되어 있는 값을 다시 소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속도 값이라든가 뾰족한 끝의 값을 다시 작가님들이 2차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조치가 되면 엔터, 네, 눌러서 다시 갖고 오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또 갖고 오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신 바로 직전 단계까지만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또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만 앞에 전면부를 분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주지와 부지를 분리할 때 앞쪽 부분을 이쪽에 끝에 보시면 바로 빠른 선택 도구로요. 밑에 부분만, 밑에 앞쪽에 있는 눈 부분만 여기를 이렇게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선택 및 마스크 클릭하셔가지고 눕기 따기 하시는 거예요. 보기는 오버레이로 보시기 편안하게 조치해놓고 브러쉬 크기 적당히 조정하신 다음에 요 두 번째 있는 바로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로 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를요. 어차피 틸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러를 효과를 줄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앞쪽에는 요 나무도 조금 이렇게 앞에 좀 살려놓겠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눕기 따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 오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J 해서 선택된 영역을 위쪽으로 하나를 이렇게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를 아래쪽에 배경에다가 두시고 이 상태에서 필터 그림 효과, 바로 동작 그림 효과를 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전면 근접 부분은 그대로 두고 위쪽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다시 블러 효과로 틸팅 효과를 주는 디지털 아트 개념의 결과를 또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완성이 다 됐으니까 이것도 포토샵에서 저기 카메라 로에서 조금만 손을 더 대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일단 뒤쪽에 있는 거 다 합치겠습니다. 컨트롤 E 누르셔가지고 레이어 병합하신 다음에 카메라 로우로 갖고 오셔가지고 다시 텍스처 명료도 활기 좀 청명하게 이렇게 색온도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노출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네. 확인 눌러서 이렇게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색감이라든가 블러의 효과의 강렬한 값은 각 작가님의 몫입니다. 네, 정답은 없으니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촬영하는 메타 정보부터 정지되어 있는 사진을 흐림 효과로 주는 거하고 각도가 있을 때 또 별도로 경로 흐림 효과, 동작 흐림 효과, 경로 흐림 효과 분리하는 거 다시 한번 들어가셨다가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들어갈 때는 기본 레이어에 있는 그 이미지를 고급 객체로 바꾸시면 다시 중간중간에 재수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9월 첫 번째 촬영 주제였던 틸팅 촬영에 대한 촬영법과 보정법까지 다 안내를 드렸고요. 마지막에 9월 달에 마지막 주 월요일이죠. 그때는 교육실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9월 달 패닝 또 이제 다음 주에 패닝 촬영하죠. 틸팅과 패닝 촬영을 다시 포토샵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 추가적인 응용 팁들을 26일이죠. 네, 우리 날짜가 26일이 맞죠? 네, 26일 날
월요일 날 저녁에는 교육실에서 다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학을 끝나고 나서 또 뵙게 돼서 너무 네, 반갑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